자, 이번 시간에는 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팔자를 해석하는 요소들 중에 기란작용을 하는 거를 이제 신이라 하고, 흉하고 어려운 작용을 하는 거를 이제 살이라 하는데, 보통은 이 형에 대해서는 이 살이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렇죠? 형살, 삼형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형은 이게 형벌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벌. 옛날 고서를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형이 있을 때, 이렇게 형살이 있을 때 뭐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많이들 표현이 돼 있고, 형을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나쁘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형벌, 소송, 분란, 쟁투, 시비, 분리, 이별, 단절,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죽일 살자, 살의 형태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좀 힘들다, 어렵다. 또 실제로도 보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송사에 관련되거나 질병에 관련되거나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특히 이제 그 형살에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합도 팔자를 그 변화시키는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형이나 흉은 더 드라마틱하게, 네거티브하게 어떤 그 변화 변동을 촉발하고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이제 형이라는 거죠. 형.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네 삶에 보면 이 형이 만약에 어렵다. 물론 이게 잘못되고 부정적으로 발현이 되면 내가 감옥에 갇힌다. 법률적인 제재를 받는다. 아니면 내가 질병을 얻어가지고 몸이 수고스럽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그 7.8기, 형설지공, 주경야독, 뭐 이런 게 다 뭐냐면 형이에요. 형. 그 형을 극복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이쪽 도 쪽에서는 도고 10장이면 마고 10장이다. 그러니까 도가 10장까지 올라가려면 마의 길이도 10장을 내가 극복을 해야 결국은 깨달음에, 통의 경지에 올라간다. 그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심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형의 현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을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거기에 극복을 못하면 그 형에 의해서 내가 정신이든 육신이든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되는 거고, 기복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잘 극복을 했을 때는 진짜로 뭐 하루에 뭐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해서 사업 한번 망했는데 그 수십억 빚을 갚고 또 재기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형의 현상들인 거예요. 형의 현상들. 그러니까 그러한 형을 내가 잘 극복을 하면 내 인생의 어떤 그 이렇게 버팀목 내지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그대로 책직의 형상으로, 질병의 형상으로, 송사의 현상으로 이렇게 이제 어려울 수 있게 이제 있는데, 형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자를 동하게 하는 가장 팔자 12지지에서 형살이 천간에는 없죠. 지지에 있는 거거든요. 지지는 이게 현실이고 물질이고 체감이고 환경이고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를테면 올해 묘가 딱 오면
자 들어있는 사람은 긴장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형사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묘가 이를테면 뭐 해묘미라든지 또 자가 신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희석되거나 섞여 있다거나 스크럼을 짜고 있다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단독적으로 만나는 글자들이었을 때는 일단은 들어오는 글자의 자하고 묘가 이렇게 형적인 현상을.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합의 형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암합의 현상, 그리고 형의 현상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형에는 이렇게 이제 그 삼형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형이 있고, 자형이 있고, 그 중에서 삼형을 가장 크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지 12글자는 이걸 옛날에 이제 그 고서에 보면 사혹 십형이라 해서 사혹 십형. 그러니까 그 글자에서 만약에 자에서 자, 축, 인, 묘, 앞으로 묘, 네 글자, 자묘, 묘진사, 오묘파, 오미신유, 오유파, 유술해자, 자유파, 뭐 이렇게 그 앞 글자를 네 단계씩을 가면 그게 다 형파의 형적인 상황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글자에서 10번째로 뒤로 백을 하면 다 형이 걸린다. 그래서 그 어떤 법칙성이나 어떤 이런 어떤 그 룰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12지 어느 글자이든지 간에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에는 이렇게 네 글자가 있고 대운은 보통 요즘으로 말하면 9대운에서 뭐 8대운 정도 보편적으로 맞이하게 되고 세운은 뭐 당연히 12년에 한 번씩 그렇죠? 지지 상황을 다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하게 되는데 그 글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신사해 그렇죠? 이렇게 인신사해가 있고 그 자오 묘유가 있고 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진 술, 축, 미가 있게 되죠. 이건 당연히 이건 생지가 되는 거고, 이건 왕지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 묘지라고도 하고, 고지라고도 하는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는데, 이러한 글자들이 서로 간에 만났을 때 형의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자연의 입장에서는 계절과 계절이 또 글자와 글자가 서로 만나고 시간과 공간이 변하고 바뀌면서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조율하고 이렇게 그 조정하고 차고 넘치는 거를 맞추고 하는 이런 작용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자연에서는 이런 형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변화 현상을 지속을 시켜 나가는데 그 팔자의 속성을 그러니까 10천과 12지의 속성을 팔자 8글자로 수정해서 표상화, 심볼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의 패턴도 그런 형상들로 벌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상들. 그러니까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렇게 그 변화를 이어가고 계절을 이어가려고 그러한 형적인 현상을 불러 일으키는 건데 인간들의 삶의 동태로 볼 때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계속 안정화되고 뿌리 내리고 터전 잡고 이러면 좋은데 자꾸 운이 와가지고 아니면 원국에서 자꾸 흔들리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도적으로 쓰면 내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어떤 변동 상황을 내가 끌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와서 자꾸 흔들어대는 거죠. 흔들어대니까 팔자 8글자는 어떻다? 거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반응을 할 수밖에.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러한 인신사해하고 좌우묘유 중에서 형이 생깁니다. 형이. 근데 이게 묘한 법칙성이 있어요. 묘한 법칙성이. 왜냐하면 다 인신사해는 이게 생지인데 계절의 장생지예요. 초입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그렇죠? 인월은 봄을 열어가고 인묘진의 인이고 그리고 인호술의 인이고 그렇죠? 봄의 화기운의 시작점인 거고
신은 인신사인데 이거를 보면 원래 이제 봄으로 인사신 삼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좌우면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축술미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술미 축술미 삼형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진도 들어가고 해도 들어가는데 요 해는 본래 생지 기운인데 삼형에 놓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는 봄의 기운이고 봄을 열어가는 기운이고 사는 여름을 열어가는 기운이고 신은 가을에 수렴 기운을 시작하고 금의 생지가 돼서 수렴을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신월까지는 이렇게 왜냐하면 신이 인오 술에 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분열하고 확산하고 팽창하고 뭔가 성장하고 자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인중의 병화, 사중의 경금, 신중의 임수, 해중의 간목 이게 그 다음 계절에 생지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가려고 하는 시작하려고 하는 그렇죠? 봄의 스타터 인, 여름의 스타터 사. 근데 뭔가 봄의 기운을 진에서 마감을 하고 인묘진으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사를 열어가려면 봄의 환경하고 여름의 환경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진술충미에 사계절이 있고 환절기가 있고 이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뭔가 봄, 여름에 있는 진을 거쳐가지고 사가 되는 거고, 그죠? 여름하고 가을에 있는 미를 거쳐가지고 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사, 신으로 이렇게 거쳐가면서 각각은 이러한 형상들이 서로 간을 형을 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두 글자만 있어도 인사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인사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인사가 있으면 형이 되는 거죠. 사신도 형이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인사는 그러니까 사신은 합도 되고 형도 되고 파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형의 에너지 합 중에 형의 에너지도 있는 거지. 파 에너지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인사신 중에 인신이 있으면 이건 충의 작용이 앞서는 거예요. 형도 있는데 형은 좀 약하고 충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인신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인사신이 한꺼번에 있을 때 삼형의 작용이 완성된다. 삼형의 작용이 부각되고 크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크게. 근데 어쨌든 각각의 글자들도 이를테면 인에서 이렇게 사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이 그러니까 봄 기운에서 여름을 지향하는 인중의 간목이 병화를 탁 쳐주는 거예요. 탁 생을 해서 인호술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요 인중의 간목은 인목은 사중의 병화를 생하면서 목생화를 하면서 인목이 어때요? 인목이 그 역할을 에너지를 그 기운을 다 하는 거야. 인목이. 그러니까 인사를 놓고 보면 형이 뭐냐면 사화를 키우기 위해서 사화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인목이 희생하는 형국이 되는 거지. 그 둘 사이에 이게 뭐가 생기느냐면 형이 생기는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인하고 사가 모이면 이건 당연히 병인이 되는 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간지로 따지면 병인이니까. 그러면 병화는 인목에 장생을 하는 거고 간목은 사에 그렇죠?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지? 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간목은 병들고 그 병화는 장생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이 사화를 생하면서 이는 그 어떤 그 자기의 에너지나 생명력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 사중에 있는 사중의 꽃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금이 인중에 간목을 그죠? 갑경극으로 충으로 이렇게 금금목을 해서 인목은 이렇게
사화를 꼽히기 위해서, 사화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스타터 역할을 해주고 인목이 좀 희생당하는, 이게 인사형의 관계인 거죠. 그러면 팔자내에서 인이 십성으로 무엇에 해당하는지, 인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뭘로 쓰는지에 따라서 인사가 놓여 있으면 형적인 상황, 궁성 간의 형적인 상황이 생기고 십성 간의 형적인 상황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두 에너지 중에서는 형적인 상황이 생기는데 어떤 형이냐? 인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인사신이 있으면 신이 제일 인사신 중에서 신이 위너가 최종적인 위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인신충을 하니까 인이 가장 피해를 보는 구조예요. 그냥 인사신이 있다고 해서 그냥 삼형삼형 이럴 게 아니라 각각의 인사신이 어떤 구조로 놓여져 있느냐, 일지에 놓여져 있느냐, 십성으로 어떤 구조로 놓여 있느냐, 그런 동태에 놓여져 있는 동태에 따라 가지고 득이 되고 어떤 피해를 받는 그런 구조들 다 인사신 상형으로는, 그러니까 삼형으로는 발생을 하는데, 드러나는데 구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에서 이렇게 인사로, 즉 봄에서 여름 기운으로 생지니까 생지를 이게 또 활성기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만큼 가벼운 거예요. 역마지고 지살지고 하니까 이게 다 그래서 지지가 이미 인신사회에 생지를 깔고 있으면 그만큼 인생 자체가 형의 충의 생지의 이런 스타트 기운에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잘 움직이고 출발하고 시작하고 변화하고 이러는 건 좋은데 뭐라는 거예요?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죠. 안정감이 결여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뭔가 시작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 인신사회가 안에 장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목이 병화를 밀어주고 이거 확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거 화생금이 되는 거예요. 사중의 병화가 사중의 경금을 확 밀어주는, 생해주는 거고, 신중의 경금이 임수를 확 밀어주는 거고, 해중의 그죠? 임수가 간목을 이렇게 확 밀어주는 그런 다 생지의 장생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있어서 근데 그렇게 스타트를 하는데 밀어준 그 전에 인자들은 형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원사이드에게 한쪽이 피해를 본다. 한쪽이 피해를 봐서 그게 드러나기로는 형적인 상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사는 그래서 형이 되는 거고, 인사는. 그래서 일시에 형이 인사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동치고 이게 안정되는 에너지가 아니니까 끊임없이 변동감이 있고, 이렇게 안에 생지들을 가지고 있어서 폭발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현상들이 두 에너지가 겹치면 서로 형의 작용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이게 십성의 뭐냐에 따라서 결국은 수렴 에너지나 안정적인 에너지나 이런 게 있어야 내가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이 이게 순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 이게 뿜어내는 생하는 분출하는 에너지들이잖아요. 다 수렴한 에너지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비불란쟁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외부적이고 외향적이고 지향을 하다 보면 그러한 시비구설 불란쟁투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많이 노출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무버지 시작하고 움직이고 뭐 이렇게 팔로우미 하라고 하는 이런 거는 좋지만 앞에 전장에 나가서 진두주의를 하니까 총칼 맞기도 쉬운 거예요. 그냥 그런 현상들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사가 만나면 여름을 열고 인목은 어떻다? 사화에 이렇게 병드는 수렴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단 인사가 만나는 이러한 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사신도 그렇죠. 사신도 그러니까 인사는 그래서 인사는 형도 되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저거죠. 이게 인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라고도 해. 해, 육해 내지는 천이라고도 하면 천, 뚫을 천자를 써서 천공할 때 뚫을 천자를 써서 이렇게 드릴로 막 땅을 파는 것 같은 거 이걸 천이라고 하거든요. 뚫을 천자. 이게 인사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천, 천이 있는데 천의 의미도 이렇게 이런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형도 되고 근데 이게 생이죠. 그러니까 목생화하잖아요. 목생화하는데 사화를 이롭게 하고 임목이 이 에너지를 소진하는 이런 형상이 되는 것이 인사형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에서 이렇게 신으로 갈 때는 사에서 신으로 갈 때 똑같이 이렇게 여름에 사중의 경금을 병화가 경금을 이렇게 이제 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화가 신금을 이게 화극금이 아니죠. 사실은 화생금이 되는 거지. 이걸 이제 금화교역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화생금이 돼서 신금한테 이 그 에너지를 다 넘기고 사화는 그러니까 경금은 사화를 보면 장생을 하는데 그렇죠? 병화는 신금을 보면 똑같이 간목이 사화를 보고 병지에 들듯이 똑같이 이렇게 병지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생해지고 병든 모습 같은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 한 계절을 열었어요. 시작을 사로 열었는데 그 사를 열은 목적은 이미 그 사화 안에 사중의 경금을 병화로 키우려고 하는. 즉 이거는 뭐예요? 사중의 경금은 이거는 그 어떤 사화 자체가 꽃이고 꽃에 열매로 맺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씨앗 주머니 같은 열매 주머니 같은 형국이 경금이 되는 거고 그 경금이 드러나서 실체화되고 미토에서 어떤 그 사이즈를 형성을 하고 신금에서 모양새가 딱 드러난 그러고 나서 유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그 어떤 밑거름 이런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게 사화의 작용이라는 거죠. 사화. 근데 이 사화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신의 합도 되고 그렇죠? 합도 되고 형도 되고 이렇게 경금을 키워줬는데 이게 사중의 경금 때는 그게 안 돼 신으로 자라고 보니까 신에는 또 금운동의 준비를 하느라고 신중의 임수가 그 자기 키워준 운공을 모르고 싹 병화를 이렇게 극해버리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가 되는 거야. 참 재밌죠. 글자들 따져보면 그렇죠. 이 사람이 그대로 사랑하는 거랑 또 비슷한 거예요. 서로 뭔가 합의돼서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애정을 교류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서로 아니 그전에는 이렇게 좋게 보이다가 왜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양말 거꾸로 벗어놓냐고 이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다가 나중에 점점 커지고 막 이래가지고 못 살아 갈라서 도장 찍어 이것까지 막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한 글자에도 그게 그냥 하나의 모습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글자의 모습이 이게 합으로도 되고 형으로도 되고 파로도 되고 이게 그냥 8글자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살아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동하려고 하는 움직이려고 하는 준비만 하고 있고 그런 인성을 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사신합이 있다라면 그 세 가지 형태들을 다 그 내재된 인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운에 와서 건드는 거예요. 당연히 인사시운이면 당연히 사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럼 그런 현상들이 촉발되는 거예요. 그게 이성으로 나타나든 직업으로 나타나든 육친간에 궁성간으로 나타나든 그런 형상들로 이렇게 현실화되고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가 되면 이런 형태로. 근데 그러면 왜 해는 이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해는 삼형이라고 안 했을까? 이거 신해를 뭐라 그래요? 천이라고 하잖아요. 천, 그렇죠? 신해는 천이라고 하죠. 당연히 여기에도 형에 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신이 금생수로 해서 해수를 생하는데 결국은 임수는 올리면 임수니까 임신은 신의 장생을 받지만 또 경은 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야. 맞죠?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술충리에서도 진하고